네, 안녕하세요. 고급 수영 1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는 어, 수상구조 절차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좀 자세하게 수상구조 절차 중에 있는 트로젠이란 영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히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초급 수영을 수강하신 분들이면 트로젠이라는 용어를 낯설지 않게 들어보셨을 수 있을 텐데요. 그때 배웠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한 라이프가드라는 자격증, 그리고 수상 인명구조사 자격증을 딸 때에도 모두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병과 트로젠, 이러한 동작, 자유형, 평형, 배형까지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시험 테스트 항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유형 배울 때 우리가 배웠던 헤드업을 하고 자유형을 하는 그러한 동작도 시험 내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그러한 동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조하면서 그리고 반복해서 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격증 취득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간혹 이 수강하는 분 중에 라이프가드를 취득한 학생도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었는데요. 이 수업 내용이 아무래도 조금은 연계되어서 시험 볼 때 낯설지 않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 중에 들어봤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테스트를 해야만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미리 이 용어들과 친해지고 충분히 학습이 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연습하기에도 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도 그 원리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면 습득력과 그리고 파지의 기간이 더 길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영법들 그리고 영법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제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12주차 목차입니다. 여러분들 목차를 보게 되시면은 첫 번째 이야기했었던 트로젠이라는 영법에 대해서 1번 목차를 하게 되었는데요. 트로젠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하지만 정확히 뭐였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영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할 줄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영법 두 가지를 섞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게 편하겠죠. 하지만 두 영법을 섞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타이밍과 이러한 원리 그리고 연습이 필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트러제니 이거고 어떠한 동작과 어떠한 콤비네이션 동작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수심이 깊은 곳에서의 호흡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다같이 여러분들이 동해 바다같이 급격히 수심이 깊어지는 곳을 만났을 때 순간적으로 호흡을 해야 하는데 호흡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흡 놓치면서 바닷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혹은 계곡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수심이 깊은 곳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 당황하지 않고 유연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호흡법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쿠버 다이빙 스킨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기본 3m, 5m, 10m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보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압 때문에 리컬라이징이라는 그 고막이 아무래도 수심이 깊어지면은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고막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다가 밖에서 누군가 계속 물이 밀게 되면은 고막이 안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때 그때 리컬라이징이라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코를 손으로 막고 폐에서 공기를 코 쪽으로 흥 하고 밀게 되면은 폐에 있던 공기가 코 그리고 이런 이비인후과
코어랑 비슷하죠. 코어와 귀 이런 공간으로 압력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이퀄라이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스쿠버 다이빙을 하시거나 스킨스쿠버를 하게 되면은 이 이퀄라이징이라는 용어를 듣게 되는데요. 지금 미리 이렇게 어떨 때 쓰는구나. 이러한 압력에 대한 원리를 다시 없애기 위해서 하는 동작이구나. 너무 세게 하게 되면은 안쪽에 압력이 세져서 고막이 바깥쪽으로 너무 팽창하게 되면은 고막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부는 정도로 압력만 탁 맞춰주면은 한 3m 정도 입수 깊게 하게 될 때 그때 압을 살짝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뭐 15m, 20m 이상 산소통을 메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런 리퀄라이징을 했었던 기억이 나서 이렇게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생존뜨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구조 배영으로 여러분들이 배영 동작이 어떻게 구조와도 연결이 될까라는 의문점 한번 가져보시면서 이번 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트러젠입니다. 여러분들 수상구조 할 때 여러분들 많이 보았던 장면인가요? 다들 기억하고 있겠죠? 수상구조 절차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조금 어렵게 느끼시는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트러젠은 접근법 중에 하나라고 옆에 위에 이렇게 표시도 되어 있죠. 접근법 중에 트러젠을 이용해서 요구조자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간단히 정의는 1960년에 영국인 트러젠이 남아메리카를 여행하다가 인디언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보고 개발한 수영법입니다. 수영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다리가 확실히 평형 킥 모양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육안으로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뭔가 오른팔로 2번 사진을 보게 되면 오른팔로 뭔가 자유형 스트로크와 같이 비슷하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오른팔을 쭉 뻗어주고 그 다음 왼팔로 풀해서 당겨주었고 다리는 조금 형상이 희미하지만 쭉 뻗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즉 뭔가 왼팔로 풀 동작을 하면서 킥도 평형킥을 쭉 차줬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유추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스트로크 왼팔 한 번에 킥 한 번, 그리고 오른팔 한 번에 킥 한 번. 약간 이렇게 조금 평형의 킥 템포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추측하고 다음 스트러젠에 대한 동작을 같이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네, 트러젠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1번 사진을 보시면은 확실히 지금 평형 킥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왼팔을 풀 동작으로 물속에서 쭉 당겨주고 오른팔은 뻗어줬죠. 그 다음 왼팔로 끝까지 쭉 밀어줘서 뒤로 물보라가 벌어지는 이러한 사진입니다. 다리는 왼쪽 사진에서 오른쪽 사진으로 쭉 펴주는 평형킥을 해주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1번 사진을 보게 되면 발가락이 양쪽으로 발가락이 신체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벌어진 평형의 기본적인 동작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킥 한 번에 스트로크를 한 팔의 스트로크를 한 번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요. 연습법에서 많이 보셨죠? 헤드업. 헤드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동작입니다. 왜 헤드업을 할까요? 네. 요구 조절을 구조할 때, 접근할 때,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게 되면, 자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구 조절의 위치가 순간적으로 바뀌는 것을 지속적으로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러젠 영법 자체가 머리를 물속에 담그지 않고
머리를 위로 들어서 하는 접근법입니다. 요구조자에게 요구조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접근하기 위해서 트러젠이라는 영법은 이렇게 고개를 들고 팔은 자유형 그리고 다리는 평형킥을 하는 동작입니다. 트러젠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양팔을 번갈아 물 위로 접고 다리는 가위처럼 접었다 폈다 한다. 물의 저항을 적게 받아서 속도가 빠르며 얼굴을 물 밖으로 빼고 수영할 수 있으므로 구조할 때 효과적인 영법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법에 대해 자유형, 평형, 배형 이런 게 조금 지루할 때 한번 트러젠 영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조할 때도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이 요구 조절을 구조할 때 트러젠 영법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연습법이자 또 색다른 경험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트러젠에 대한 동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고 어떤 패턴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런 콤비네이션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은 조금 막연하게 생각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분석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간단하게 영상을 보거나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면은 그러한 영상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다가옵니다. 더 익숙해지고 기억도 잘 나고 이렇게 했는데 생각한 대로 배운 대로 했는데 되네? 약간 이렇게 신기함도 같이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꼭 원리를 알고 영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사진 보시면은 왼팔이 육안으로도 수영자의 왼팔이 나와 있고 앞에서 얘기했던 헤드업이 자연스럽게 된 모습입니다. 이게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임의로 조금 편집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질이 조금은 흐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책에는 이 트러젠 영법에 대한 설명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임의로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희미한 사진 안에서 수영자가 다리가 굽혀져 있는 모습 본 학생들 있나요? 네, 지금 이 트러젠을 하는 사람은 고개를 들었고 왼팔을 뻗었고 다리를 평형킥을 준비했구나 라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센스 있게 캐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2번입니다. 왼팔을 정말 자유형과 같이 쭉 뻗어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오른팔은 끝까지 당겨서 쭉 또 물을 당김으로써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추진력이 앞으로 진행이 되겠죠. 반작용력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다리는 1번에서 굽혔던 평형킥을 2번에서 쭉 펴진 모습입니다. 그 다음 3번은 여러분들 이제 용어 익숙하시죠? 속도 곡선 그래프에서 리커버리 동작이라는 감속이 이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팔을 뻗기 위한 하나의 동작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도 동일하게 오른팔을 넣었다가 지금 다리도 지금 평형킥 굽혀준 동작입니다. 그죠? 그 다음 다시 오른팔을 쭉 뻗어주는 동작입니다. 지금 이 편집된 사진에서는 왼팔 동작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분들도 있을 텐데요. 오른팔과 왼팔은 동일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팔에 한 번씩 킥을 쭉 해주고 그 다음 오른팔이 다시 앞으로 뻗었을 때 다시 리커버리 동작에서 다리 모아주고 그 다음 왼팔을 쭉 당겨주는구나. 이러한 지금 반쪽짜리 사이클이지만 동일하게 비대칭형 운동인 상체는 비대칭형 그리고 하체는 대칭형인 평형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 확장이 되면서 트러젠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은 수심이 깊은 곳에서의 호흡법입니다. 제가 앞에서 리컬라이징에 대해서 간단한 수압 때문에 고막이 안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부 코에서
여기에서 압을 높여서 평행을 맞춰준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지식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생존 수영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실내 교육과 초급 과정에서 실시한 내용을 기초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이러한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자신의 키보다 깊은 물속에서 호흡하는 방법을 통해 수심이 깊은 물속에서 수평 자세를 유지하며 숨을 마시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잠수하는 것을 반복하는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챕터의 목적이고요. 수심이 얕은 수영장이나 자신이 키보다 깊지 않은 곳에서 수영을 오랜 시간 배운 사람도 처음부터 수심이 깊은 물속에서의 호흡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영의 숙련자라고 해서 아무런 사전 준비나 연습 또는 도움 없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 연습은 반드시 옆에 스쿠버 다이빙에서는 버디라고 표현을 하고요. 버디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는 버디를 동반해서 가야지만 합니다. 왜냐면은 장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말 그대로 수심 30m에서 산소통이 고장 나면은 사람 당하게 되고 그 깊은 수심에서 당황해서 살려고 빠르게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많은 익사자가 발생이 되고요.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면은 급격한 수압의 차이로 인해서 폐가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원리면 여러분들이 물방울을 수심 깊은 곳에서 물방울을 이렇게 한번 입으로 불거나 아니면 깊은 물에서 물방울이 뽀글 하고 발생이 되면 이 물방울이 점차 위로 올라가면서 물방울의 크기가 어떻게 되죠? 네, 조금씩 물방울이 점점 커지는 그러한 현상을, 모습을 여러분들이 사진에서도 봤고 실생활에서도 조금씩은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압의 차이 때문에 물방울이 밑에서는 작은 물방울이지만 점차 수압에서 벗어나면서 물방울이 팽창이 됩니다. 그것과 유사한 원리로 여러분들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호흡 때문에 급하게 수직으로 올라가다가는 폐에 있던 공기들이 모두 다 엄청 그 부피가 커지면서 상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옆에 산소통을 맨 버디와 함께 물속을 들어가는 게 하나의 불문율입니다. 법칙이고요. 그 룰을 어기면은 바로 사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하나의 지식이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옆에 친구가 있는 이유는 산소통 옆에 밑에 보조호흡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친구의 산소 게이지가 다 떨어지거나 옆에 친구가 뭔가 산소통 장비에 문제가 있다라는 수신호를 물속에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신호로 옆에 버디에게 보내면 옆에 버디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자신의 보조호흡기를 버디에게 호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는 위로 수직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10m 정도 올라가고 신체가 적응을 한 이후에 대각선 방향으로 또 10m 정도 올라가고 그렇게 시간 텀을 두고 신체가 적응할 시간을 두고 난 다음에 수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심이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는구나 30m 이상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러한 주의사항도 있구나 라는 하나 여러분도 이러한 지식을 알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고요. 이렇게 혼자 연습을 하면 안 됩니다. 옆에 꼭 숙련자나 친구가 있어서 혹시 미연에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요. 따라서 이러한 연습 방법으로는 수심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풀사이드를 양손으로 잡고 고개만 숙여 기초 호흡을 연습해 보고요. 이때 눈으로 수심을 가늠해 보며 몸의 긴장이 풀릴 때까지 천천히 호흡을 해봐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컨디션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이때 뭔가 나의 컨디션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깊은 수심을 들어가지 않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물속 깊이 호흡하기입니다. 다음 방법은 풀 사이드를 양손으로 잡고 수영장의 바닥에 발이 닿을 때까지 코로 날숨을 천천히 내쉬며 내려가 봅니다. 날숨을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폐에 들어가 있던 공기를 다 날숨으로 뱉어주면서 여러분들이 물 바깥으로 떠오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코로 날숨을 천천히 뱉으면서 천천히 내려가는 동작입니다. 이때 기초호흡법과 마찬가지로 날숨은 3초에서 5초 정도 길게 천천히 충분히 내쉴 수 있도록 합니다. 얼굴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반드시 편안하게 들숨이 들어오도록 한 후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반복하며 연습을 합니다. 긴장을 하면 호흡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대로 천천히 안정감 있게 연습을 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깊은 물 균형 유지 호흡법입니다. 이 방법은 풀 사이드에서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양손을 놓고 체중을 이용하여 발이 수영장 바닥에 닿을 때까지 코로 숨을 내쉬면서 기다립니다. 중요한 점은 수직으로 수영장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날숨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팔은 차렷 자세를 유지하여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조하고요. 지도자가 옆에서 항상 보조하여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칫 풀사이드와 거리가 멀어져 손이 닿지 않아서 뭔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옆에 지도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절대적으로 유의해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흡을 쭉 뱉으면서 수영장 바닥까지도 한번 바닥을 약간 배에 닿는 기분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호흡은 다 뱉으면서 바닥에 있을 때 약간 그런 공포감도 한번 극복해보는 하나의 이러한 색다른 경험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깊은 물에 들어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호흡 조절을 통해서 신체를 밑으로 다운시킬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그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력을 유지해서 중간에 떠 있을 수도 있고 그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컨트롤할 수 있게도 바랍니다. 네 번째는 깊은 물 바닥 차고 호흡하기입니다. 날숨을 하며 바닥에 발이 닿으면 가볍게 점프하여 얼굴이 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입을 벌려서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며 익숙해지면 좌우, 뒤 방향 전환과 가볍게 점프하면서 앞으로 일정 거리를 이동해 보기도 합니다. 절대로 물 위에서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신체의 균형과 호흡에 집중하면서 이후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자는 연습자의 시야에 위치해야 하면서 가능한 연습하는 사람이 스스로 연습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네, 다음은 손과 발을 이용하여 호흡하기입니다. 바닥을 발로 차고 올라와 호흡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바닥에 발을 닿지 않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손과 발을 이용해서 물 위로 올라오면서 하는 호흡을 연습해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았던 모습도 조금은 익숙하지 않나요? 네, 뭔가 이병 동작과도 비슷해 보이고요. 이병 동작, 뉴턴의 제3법칙, 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부력을 만들어서 팔 동작만으로도 뭔가 물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발을 일부러 무릎을 굽힘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렇게 수심이 깊은 곳에서 내가 발이 닿지 않는 곳에서 호흡을 어떻게 스스로 유지해 볼까라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고요. 이러한 동작이 여러분들이 숙달이 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병 동작, 그리고 이병의 팔 동작, 그리고 바른 로터리 킥 혹은 평형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을 땅에 닿지 않고 호흡을 하는 이러한 동작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발전시키면서 연습하는 이러한 동작이고요. 팁입니다. 풀사이드를 놓고 깊은 물 호흡하면서 균형 잡기라는 팁이고요. 풀사이드를 양손으로 잡고 고개만 숙여 기초 연습, 그리고 눈을 수심으로 확인, 그리고 풀사이드 양손 잡고 수영장의 바닥에 발이 닿을 때까지 코로 날숨 천천히 하면서 내려가는 이런 동작이 있고요. 천천히 길게 충분히 내쉴 수 있도록 하며 얼굴이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는 반드시 편안하게 들숨이 들어오도록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풀사이드에서 손을 놓고 체중을 이용하여 발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코로 숨을 내쉬고요. 수면과 수직으로 수영장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날숨이 멈추지 않도록 하고요. 팔은 차렷 자세 유지,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조한다. 그리고 발이 바닥에 닿으면 가볍게 점프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호흡을 유지한다 라고도 표현을 했고요. 얼굴이 물 밖으로 나오게 한 후 들숨이 자연스럽게 입으로 들어오도록 확인해야 됐다는 거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반복해서 익숙해지면 좌우 뒤 방향 전환하고 그다음 점프하면서 거리 이동, 그리고 신체의 균형, 그리고 호흡하는 것에 집중을 하였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옆에 버디, 그리고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 해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안전 또 안전이라는 마지막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깊진 않지만 이러한 연습을 하다 보면은 정말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도 약간 머리가 마비되는 듯한 기분이 옵니다. 살짝의 공포는 순간에 이성을 잃게끔 하게끔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더라도 수심이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이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이때 또 날숨해서 계속 물속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조금 배웠던 이병 동작, 뭔가 뉴턴의 제삼법칙 양력을 이용해서 팔로 좀 위로 올라가고, 킥은 평형킥을 해서 내가 물 위로 일단은 호흡을 하기 위해 올라가야 된다. 당황하면 계속 온몸에 근수축이 일어나면서 그대로 물 쭉 가라앉습니다. 물 한 번 먹으면 더 밑으로 막 가라앉고 힘을 많이 들게 되는데요. 호흡을 편안하게 가득 머금고 몸에 힘을 쭉 빼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호흡을 뱉지 않고 호흡을 충분히 마시고 몸에 힘 빼고 가볍게 팔과 평형킥만 해주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심이 깊은 곳에서도 물 바깥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물을 먹었다고 해서 겁먹지 말고요. 깊은 곳에 빠졌더라도 이성을 빨리 차리고 배웠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가볍게 몸에 힘 빼고 평형킥, 그리고 이병 팔 동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존을 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됩니다. 네, 앞에서 했던 내용에 대한 간단한 리뷰입니다. 팁 두 번째는 발 점프 없이 깊은 물에서 호흡하기입니다. 코로 내쉬면서 바닥에 발이 닿지 않고 물에 들어가는 동작이고요. 그 다음 충분히 호흡을 내쉬면 손과 발을 이용해서 물 위로 올라가고요. 머리가 수면으로 올라오면 입으로 호흡, 그 다음 반복 연습을 통해 호흡 타이밍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지도 강사 혹은 지도자가 버디처럼 옆에서 혹시나 모를 순간적으로 잠시 필름을 잃거나 블랙아웃 됐을 때 옆에서 보조자가 그러한 친구를 바로 서브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물속에서 그렇게 호흡을 순간 놓치게 되면은 바로 CPR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속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액티비티
입니다. 수심이 깊은 곳에서 호흡해 보기입니다. 풀사이드를 잡고 천천히 들어가 보기. 그 다음 풀사이드를 잡고 호흡을 하며 수심 체크. 그 다음 풀사이드를 놓고 바닥에 발이 닿을 때까지 내려가면서 호흡해 보기. 그 다음 바닥에 발을 닿지 않고 깊은 물에서 호흡해 보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단계를 설정해 보고 점차 네, 나는 오늘 1단계까지 했어. 2단계까지 했어. 3단계. 마지막에 4단계까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깊은 물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생존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생존뜨기입니다. 여러분들 생존뜨기 저번 시간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강의 때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저는 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시겠죠? 네,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생존뜨기는 새우뜨기, 엎드려뜨기, 그리고 디귿자, 네, 한글로 디귿자 뜨기, 그리고 누워뜨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뜨기는 도구나 부위를 혹은 킥판을 이용하지 않고 맨몸으로 수중에서 연습함으로써 구명조끼 착용 후 더욱 여러분들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그림과 같이 새우뜨기, 엎드려뜨기, 디귿자뜨기는 얼굴이 물속에 잠긴 채로 하는 뜨기로 장시간 생존하기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얼굴이 물속에 잠기기 때문에 호흡에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새우뜨기의 경우 다리 경련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동작이다. 다리 경련이 일어났을 때 새우뜨기.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수중에서 긴장하거나 경직되어 있지 않으며 편안한 자세로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물 위로 뜰 수 있다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긴장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릴렉스해서 편안한 자세로 해야 되는 게 수영입니다. 이 장에서는 생존뜨기 중에서도 구명조끼 착용 후 뜨기 연습에 어떻게 보면은 심화 과정이겠죠. 맨몸으로 얼굴을 수면으로 내밀고 할 수 있는 누워뜨기를 중심으로 연습을 한번 같이 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누워뜨기에 대한 연습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텐데요. 킥보드 활용해서 누워뜨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는 킥보드라고도 표현하고요. 이게 좀 지역마다 그리고 수영장마다 조금씩 용어가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유년 시절 배웠던 데에서는 킥판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저는 킥판으로 알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조금씩 킥보드 그리고 V 이렇게 표현이 조금씩 다른데 동일한 도구를 용어가 조금씩 다르게 사용한다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킥보드 그리고 혹은 킥판을 활용해서 누워뜨기 하는 동작입니다. 킥보드를 자신의 배 위에 위치하도록 하고요. 가슴 쪽으로 끌어안지 않도록 최대한 유지하고요. 풀 사이드에 다리를 올려놓고 누워뜨기를 연습해 봅니다. 이때 교육생이 안심하고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자가 연습자의 목을 가볍게 손으로 잡아주도록 하기도 하고요. 호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경직이 풀리게 되면 천천히 잡은 손을 놓아줌으로써 여러분들이 호흡을 통해서 혹은 그리고 킥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누워뜨기를 점차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맨몸 누워뜨기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일정하게 하도록 하고요. 날숨을 내쉬면 천천히 내려가고 들숨을 마시면 다시 떠오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풀 사이드에 다리를 올려놓고 연습해 봅니다. 익숙해지면 지도자가 연습자의 다리를 풀 사이드에서 직접 내려주면서 연습해 보는 동작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지도하는 지도 강사가 다리를 잡아주면서 누워뜨기를 하고 있는 동작입니다.
이때는 제가 앞에서도 늘 누누이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가급적 몸에 힘을 빼고 이렇게 누워뜨기를 할 때는 호흡을 한 110% 정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머금고 힘 빼고 뒤로 눕고요. 110% 혹은 120%까지 최대한 많이 머금고 천천히 누워서 이때 아마 좀 당황도 많이 합니다. 코로 들어가고 시야도 가끔 안 보일 때가 있어서 당황하는데요. 힘 빼고 천천히 누워서 그 다음 호흡을 후 조금 뱉고 빨리 마시고 그 다음 폐에는 늘 공기애랑이 80% 이상, 저는 개인적으로 80% 이상 좀 약간 폐를 조금 많이 늘린 상태로 이렇게 누워뜨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 부력을 유지해서 코로 막 물 들어가고 몸에 힘 들어가는 이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퍼센트로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 조금 더 기억에 남고 누워뜨기를 빨리 마스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에 Y자 누워뜨기입니다. 손과 팔을 머리 위로 Y자로 편안한 자세로 만들며 누워뜨기를 연습해 봅니다. 손을 차려 자세나 상체 밑으로 위치한 것보다 상체 위쪽으로 손을 올리게 되면 폐가 상체 하체 정중하게 위치하게 되어 좀 더 균형 있는 뜨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진처럼 지금 수영하고 있는 분의 양팔을 쭉 뻗어서 온몸에 힘 빼고 충분히 지금 얼굴이 그리고 폐가 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히는 안 보이겠지만 폐가 약간 팽창하도록 온몸에 힘을 빼고 폐를 약간 부풀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부력을 유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깊은 수심에서 누워뜨기 혹은 누워뜨기로 전환하기 동작입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서 혼자 누워뜨기를 연습해 보기도 하고요. 이후에는 수심이 깊은 곳에서 옆에 버디, 지도자의 도움 없이 누워뜨기를 연습해 봅니다. 단순히 누워뜨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서 있는 상태에서 바로 누워뜨기 자세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의 도움 없이 엎드려 있는 자세 또는 서 있는 자세에서 누워뜨기 자세로 변형할 수 있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왼쪽 사진은 깊은 물에서 누워뜨기 하는 동작이고요. 그 다음엔 오른쪽은 기본 자세에서 혹은 수직 자세에서 천천히 약간 저는 표현을 할 때 침대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눕듯이 온몸에 힘 빼고 침대에 누울 때 경직돼서 눕는 분들 별로 없죠. 온몸에 힘 빼고 여긴 내 뒤에 침대가 있다 하면서 호흡은 대신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빠르게 누워버리면은 순간적으로 코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살짝 누우면서 코로 물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면서 코로 살짝만 호흡을 뱉어주면 코로 물이 살짝 잠기더라도 코로 물이 들어가지 않고 당황하고 고통 없이 여러분들이 누워뜨기를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존뜨기의 깊은 물에서 누워뜨기 한번 더 리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킥보드 배에 위치하는 겁니다. 가슴 쪽이 아닌 배에 위치해서 여러분들 한번 떠보시고요. 그 다음 풀사이드에 다리를 올려놓고 연습하는 방법. 지도자가 목을 살짝 잡아준다. 네, 초보자들한테는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고요. 다음 호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폐 공기량이나 몸을 릴렉스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코로 물이 들어갈 때 살짝 뱉어주는 그런 팁. 그리고 당황하지 않고 고통을 살짝은 감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손과 팔을 머리 위로 Y자로 편안한 자세로 만들며 누워뜨기를 연습하는 방법도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 수심이 깊은 곳에서 지도자의 도움 없이 누워뜨기를 연습하는 깊은 곳에서 누워도 얕은 곳에 눕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한 공포심 그런 걸 머릿속에서 조금 떨쳐내야 깊은 곳에서 편안하게 누워뜨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서 있는 자세에서 누워뜨기 자세로 변형해서 연습하는
이런 연습법, 그리고 제가 침대에 눕듯이 누워야 된다라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예를 들었었죠. 편안하게 누워야지 급하게 몸에 힘주고 빡 누우면은 아마 절반 정도 잠길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뒤로 눕는다는 것보다는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 누워준다. 약간 위의 방향으로 살짝 가볍게 침대에 눕듯이 위의 방향으로 살짝 몸을 최대한 위로 띄워줘야 됩니다. 액티비티입니다. 누워뜨기 연습해 보기로 킥보드나 V를 이용하여 누워뜨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킥보드, V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 누워뜨기를 할 수 있다. 라는 목표. 그 다음 서 있는 자세 또는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 누워뜨기로 자세를 바꿀 수 있다. 그다음 마지막 최종 단계 누워뜨기를 5분 이상 할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저는 이 누워뜨기를 정말 이제 편해져서 바다에서도 누워뜨기를 즐겨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영장에서도 누워뜨기 하면서 평형킥 하면서 거의 끝에서 끝으로 25m는 기본으로 가고 조금 여러분들에게 과장돼서 좀 표현을 하면은 누워뜨기 하면서 약간 짜장면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이병 팔 이렇게 들여서 짜장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고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면은 물이 그것보다도 편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중력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도 덜 가고요. 요즘에 이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수영이 상당히 각광받게 될 하나의 스포츠이고 하나의 운동이고 여러분들이 수영장에 가게 되면은 아마도 많이 보셨을 수 있습니다. 수영장을 가득 메운 그 어르신분들이 수영장에서 에어로빅을 하시고 그렇게 신체 활동을 하는 이유는 관절에 무리가 덜 가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요즘 운동도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또 못 보겠지만요.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완화되고 자유수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다음은 구조 배영입니다. 생존 수영에서의 구조 배영이란 물에 빠진 사람, 즉 익수자, 요구조자를 구하는 운반법과 자신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구조하는 이동법을 말하고요. 구조 배영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은 안전사고가 난 지점과 안전지대의 거리가 멀지 않을 때 혹은 구조선이 도착했으나 사고자의 위치까지 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조 배영을 하고요. 구조 배영 기술을 습득하여 반드시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넓은 바다나 강의 경우 구조 배영으로 이동하게 되면 체력 소모로 인한 탈진이 발생할 수 있고 주변에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2차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네, 지금 사진을 보시면요. 구조 배영 연습법 중에 구조 배영 킥을 올바른 자세로 차기입니다. 자유형이나 배영 또는 이러한 영법을 조금 안다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알고 있죠? 플러터킥, 깃발에 나부 키듯이 하는 자유형 발차기, 배영 발차기 기본입니다. 양발을 교차하여 물장구 치듯이 발등으로 가볍게 차는 킥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먼저 풀사이드에 앉아서 킥의 감을 익힙니다. 발등으로 물을 밀어내는 느낌이 들기 위해서는 무릎을 밑까지 물속까지 담그고 킥을 실시해야 하고요. 발끝이 수면 위로 올라올 듯 말 듯 하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또한 발목을 일부러 펴거나 발끝을 세우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힘을 빼고 부드럽게 차야만 합니다. 네,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플러터킥 한 연습하는 사진이고요. 풀 사이드에 앉아서 발차기 자세하는 모습입니다. 네, 발목에 어느 정도 힘을 살짝은 빼되 발목을 살짝 펴줘서 발등으로 뭔가 물을 밀어내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팍팍팍 차는 자세가 아니고요. 오른쪽 사진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저렇게 임의로 발가락을 들어서는
물을 많이 찰 수 없기 때문에 임의로 이렇게 발가락을 들면은 안 된다라는 사진을 같이 이렇게 첨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킥보드가 상당히 바쁘네요. 구조배영 할 때 킥보드를 이용해서 구조배영 연습하기입니다. 생존뜨기 연습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킥보드를 배에 위치해야 됩니다. 배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며 킥을 부드럽게 플러터 킥을 하며 이동해 봅니다. 이때 신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킥을 강하게 또는 빠르게 차서 이동하는 것보다 이때 연습하는 것의 주 목적은 호흡을 천천히 그리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동작을 연습할 때 호흡을 늘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80% 머금고 20%, 30%를 들숨날숨을 해서 몸에 힘을 빼고 충분히 호흡을 유지하고 호흡이 딸리지 않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가볍게 몸에 힘 빼고 샵을 나가듯이 막 빠르게 가려고 하는 동작이 아닌 호흡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다음은 맨몸으로 구조배영 연습하기입니다. 빠르게 이동하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며 편안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을 편안하게 차려 자세로 먼저 연습하고요. 손을 머리 위쪽으로 올려서도 연습해 봅니다. 팔의 위치를 다양하게 하여 연습해 보도록 하며 절대 팔의 위치가 수면 위로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해야 하고요. 지금 사진은 차렷한 상태로 구조 배영 연습을 하는 동작이고요.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구조 배영 연습을 이번에는 차렷 자세가 아닌 손을 머리 위로 올려서 구조 배영 킥, 이때는 플러터 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호흡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떠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작에 대한 연습 소개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누워뜨기가 익숙해졌다면 이렇게 발차기 플러터 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동도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누워뜨기 그리고 나아가서 구조배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자신의 생명도 지키지만 타인의 생명까지 구조할 수 있는 이러한 영법에 대한 소개입니다. 네, 다음은 평형킥을 이용하여 구조배영 연습하기입니다. 평형킥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전제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 평형킥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동작을 보게 되면은 평형 동작 연습할 때 연습법에서도 많이 보았던 한 번쯤 보았던 기억이 나시나요? 저희 평형 배웠었죠. 그때 연습법으로 제가 소개했던 동작과 일치하는 동작이고요. 평형킥을 이용해서 구조배영킥 하는 동작입니다. 평형킥은 플러터 킥보다 체력 소모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네, 제가 대칭형, 비대칭형 소개하면서도 얘기했듯이 평형킥은 리커버리 시간이 길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적습니다. 덜 힘들다는 말이고요. 순간적으로 물을 밀어내야 하는 이동 방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효율적인 구조 배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저도 노뜨기 하면서 평형킥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오른쪽 사진처럼 평형킥 다리를 편 이러한 모양이고요. 그 다음 누워서 여러분들이 엎드려서만 평형킥을 했었던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누워서 발가락을 신체 중심의 바깥쪽 방향으로 가볍게 벌려주고 그 다음에 복숭아뼈 안쪽 그리고 정강이 안쪽으로 물을 쭉 수직 방향으로 밀어주는 이러한 평형킥, 누워서 평형킥 하는 동작입니다. 누워서 평형킥 동작할 때 이렇게 킥보드, 킥판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쉽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팔을 이용하여 구조배영 연습하기입니다. 팔 동작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진들이 보이고요.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킥과 함께 팔 동작을 이용하여 나가는 것이 체력 소모를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풀사이드 위에 누워서 팔 동작을 연습해 봅니다. 팔 동작은 절대로 동작을 크게 하거나 강하게 해서는 안 되며 나비가 날개짓을 하듯이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팔 동작을 하며 나아갈 때 손이 물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물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곡에서 혹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옆에 있는 페트병이 보였다 그러면은 페트병에 공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부력을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페트병 하나가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페트병으로도 한 번쯤은 계곡에서 여러분들 친구들과 이렇게 있을 때 계곡 낮은 물에서 한번 페트병 잡고 구조배영 한번 하게 되면은 친구들이 너 수영 잘한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트러젠의 용법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트러젠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도 알고 원리도 알고 콤비네이션 방법도 알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수영장 혹은 계곡 바다에 가서 코로나 확진자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아마 트러젠은 이제 평생 여러분의 영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조 배영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호흡법, 수심이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같이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러한 지식들이 확장돼서 나중에 새로운 지식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응용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그런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겠습니다.